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개팅에서 정치 성향을 묻는 요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만날 때 정치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만 한다면야 관계없죠.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정치 성향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성향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서로 주고받죠. 그리고 부부들 중에서도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연애할 때 정치 이야기가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2030 세대는 처음 만나는 소개팅에서도 상대방의 정치 성향,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이런 거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 중에는 페미를 거르기 위해서 스캔을 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2030 남자들은 페미라고 하면 질색을 하죠. 그래서 이를 거르기 위해서 스캔을 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지 정당을 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좌파 성향의 정당을 지지한다고 모두 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페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두 좌파 성향의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시대 같은 데를 모니터링해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연애할 때 있잖아요. 결혼하고 연애할 때 페미하고 여시하고 다 숨깁니다. 제대로 밝히고 하는 애들 없어요. 그리고 요즘 30 넘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에 안 달라했기 때문에 스탑너커가 많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정체를 숨길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가 작정하고 정체를 숨기면 남자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돌아오기 힘들 때. 그러니까 매번 강조하지만 저그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 성향과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 보시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 결혼 못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는 58점이, 남자는 54, 여자는 6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 결혼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정치 성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 같은 경우도 강도가 있죠. 가령 한쪽은 강성좌파, 다른 한쪽은 강성우파다. 이들이 커플이 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많은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하면 상대방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고 강성이 아니고 약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민을 해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저그전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것이 좋아요. 어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 성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 쪽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30 넘었을수록 어느 정도 정치관,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형성된 가치관, 정치관 같은 경우는 쉽게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치관은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것이고, 한국의 20대 남자와 여자의 성별 인형 격차가 극심하다. 그리고 이것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성별 인형 격차. 그리고 이 표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남녀가 모두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까지는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중반부터는 방향은 같지만 약간씩 벌어지긴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면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그 간극 같은 경우는 확대가 돼버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즉 이것은 혼인 감소와 저출산에도 영향을 준 거죠. 물론 이것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에 저는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부의 정치 성향과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결혼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부부는 닮은 점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떤 특성보다도 부부들이 서로를 꼭 빼닮는 특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 사람의 정치 성향이에요. 실제로 부부의 정치 성향은 종교 행사 참석률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2927부부 중에서 2260부부가 정치 성향이 같았다고 합니다. 77.2%. 달랐던 부부가 22.8%. 3배 이상의 격차가 난 거죠. 그러면 같이 살면서 비슷해진 거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라이스 대학의 알포드 박사, 이분이 3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984쌍의 부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설, 결혼 생활 동안 점점 비슷해진 거냐? 두 번째 가설, 자라온 환경과 조건이 비슷해서냐? 세 번째 가설,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골라서냐? 이걸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부부의 정치 성향이 비슷한 이유가 오랜 결혼 생활을 함께해서가 아니고 자라온 환경이 같아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과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골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누구를 지지하는지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녹아있다.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랑 생각이 잘 맞는 사람이란 곧 정치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 가치관,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과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레디컬 페미도 많고 페미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고 페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의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캔을 뿌려가지고 괜찮은 여자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너무 적어요.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스탑널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뿌려도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스탑널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스캔을 뿌리지 마시라. 뿌리지 마시고 아예 저그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좋다. 그냥 혼자 살아가거나 국제결혼 쪽으로 선택하시거나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설프게 스캔 뿌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